안녕하세요, 코인킹 이진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인프라 법안에 대한 소식인데요. 그런데 이 인프라 법안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을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분석해드리면서 추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신 소식들까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상 마지막에는 중요한 순간에 놓여있는 코인 공개하면서 차트 분석까지 할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오늘 정보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현재 미국은 가상화폐에 세금을 매기기 위한 틀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현재 미국에서 진행하려 하는 4,000조 원 이상의 인프라 건설 자금을 어디선가 충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가상화폐를 거래를 하면 세금을 내야 하니 이게 가상화폐 시장의 악재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가상화폐 시장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한다면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 가상화폐 시장을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의 시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의 자금이 몰려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을 매기면 다른 나라에서 흘러들어온 돈들도 자국의 세금으로 유입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세금을 매기고 난 후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들과 같은 강한 호재들이 터져나와 가상화폐의 시세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가상화폐에 세금을 매기기 위한 틀을 짜면서 가상화폐 채굴자들은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현재 가상화폐의 채굴을 진행하고 있는 채굴자들은 채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채굴 산업을 더욱 확장시킬 것이고, 이는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의 해시레이트가 상승하는 호재로 작용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저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내 코로나 입원 및 사망자가 2주 만에 2배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모더나와 코로나 관련주를 제외하면 모두 약세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비트코인은 어제도 상승하였죠.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이 된다면 가상화폐 시세도 주식에서 빠져나온 돈들과 지금 시중에 풀려있는 돈들이 계속 유입되어 상승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의 탄소 중립화 과정도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비트코인의 큰 하락의 원인 중 하나가 비트코인 채굴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점들이 얼마나 변화되고 개선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많은 채굴자들이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채굴장으로 전환을 하면서 중국에서 이주하는 채굴자들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죠. 즉 값싼 전기세로 환경에 신경 쓰지 않는 무분별한 채굴을 진행했던 중국의 채굴자들이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를 활용하여 채굴을 진행하는 미국으로 이주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런 친환경 기조에 맞춰 브라질의 자산운용사 해시덱스는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였는데요. 이 친환경 비트코인 ETF는 자산의 0.15%를 탄소 배출권 구매와 친환경 기술 개발에 사용될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관련 기업과 협업해서 해당 상품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 보고서를 발행할 것이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탄소 중립화가 진행이 돼서 환경 파괴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일론 머스크가 말한 비트코인이 좀 더 친환경적으로 전환이 되면 진행할 것이라는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재도입 또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이와 같은 기조가 전환되어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희 코인킹 채널에서는 이런 시장 변화와 흐름이 보이면 빠르게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있으니 앞으로도 놓치지 말고 급변하는 시장에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차트 분석해드릴 이 코인 공개하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분석해드릴 코인은 플레이뎁입니다. 제가 오늘 왜 플레이뎁을 영상으로 공개를 해드리는지는 지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보시는 플레이뎁의 코인은 월봉의 차트입니다. 왜 제가 플레이뎁을 갖고 왔냐면 바로 선행을 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서도 계속 같은 차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플레이뎁이 만약에 현재 진행되는 봉이 8월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이 코인은 사실상 6월, 7월, 8월의 코인이라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차트에서 월봉을 많이 봤는데요. 플레이뎁은 그거보다 한 달이 더 빠른 형식으로 코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의 매수 타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잡아드렸죠? 바로 월봉이 양봉인 애들 위주로 거래를 하라 했습니다. 플레이뎁은 사실상 이때 나왔던 저점이 음봉이었지만요. 7월에 나왔던 봉이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8월에 현재 이러한 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요 메이저들과 많은 코인들을 플레이뎁으로 비교하면 우리는 8월에 어떤 봉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9월의 매매 기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실게요.
현재 보이시는 코인은 우리에게 항상 친숙한 리또속이라는 코인으로 불리는 리플입니다. 리플을 잘 보시면요, 현재 보이시는 플레이뎁 차트와 리플의 차트를 보시면 봉이 양봉과 음봉의 차이만 있었을 뿐 플레이뎁은 한 달 더 빠른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나옵니다. 바로 8월의 봉인데요. 플레이뎁을 지금 잘 보시면 현재 나왔던 이 봉이 어떤 봉을 넘어섰죠? 바로 이때 나왔던 월봉을 고점을 넘기고 월봉의 꼬리가 생겼어요. 이 얘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8월에 현재 진행 중인 8월 10일 기준으로 남은 20일간 어떤 봉이 나오면 9월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까라는 힌트를 담고 있는 봉이 8월의 봉입니다. 지금 잘 보시면 제가 이 선은 결국 저항이자 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평선은 결국 뚫리게 되면 저항의 역할을 하고 만약에 지탱이 되면 결국 지지의 역할을 하는데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선 위로 올라가는 건 다 윗꼬리의 영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봉이 어떻게 나오면 9월에 상승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바로 플레이뎁과 같이 이때 나왔던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번 달에 만약에 이러한 봉이 나온다면 지금 진행 중이었던 이평선상 시간이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9월은 이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봉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정말 중요한 거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매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8월에 어떤 봉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9월에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힌트를 지금 얻으신 거고요. 또한 반대로 이럴 수 있잖아요. 대표님, 그러면 8월에 지금 이게 나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아니면 기다리지 말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월봉상으로는 위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차트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하는 거는 예측일까요? 대응일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거의 예측에 가깝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거는 다른 영역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대응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그러면 월봉상으로 이번 달이 20일이 남았기 때문에 내가 20일 동안 베팅을 하는 구간은 이 구간까지 이상을 간다라는 베팅을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작은 봉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주봉을 봐야겠죠. 주봉을 잘 보면요, 현재 어떤 차트가 나오고 있죠? 바로 저점은 점차 높아지고 있고요. 고점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평선상 눌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나왔던, 그리고 주말 이후 어제 나왔던 일봉상 하락이 나오고 다시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양봉으로 돌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봉이 나오시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손익비가 굉장히 큰 구간임을 감안을 하실 수 있는 구간이 나온 거예요.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차트는 예측을 아닌 대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위로는 예를 들어 10%가 열려 있는데 아래로는 마이너스 15%가 열려 있어요. 그러면 이 비율은 거의 50% 그리고 50% 구간에 가깝죠. 근데 반대로 위로는 3%고 아래로는 마이너스 10%예요. 그러면 이 구간을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들어가지 않는 게 맞겠죠. 그러면 현재의 구간은 어떤 구간인지를 알아보면 쉽게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기존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레이뎁과 같은 월봉이 나와야 9월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 기억하시고요. 지금의 관점으로 봤을 때 주봉도 이미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고 있다. 추가 상승을 하고 싶으면 지금과 같이 수렴의 형식에서 더 이상 일봉을 깨면 안 되는 패턴이 나와야 돼요.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두 가지인데요. 만약에 처음에 코인킹을 보신 분들은 두 가지 관점으로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1차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 그리고 두 번째 짚어드렸던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아직까지는 홀딩을 하시는 게 맞고요. 아직까지도 무포지션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는 손절을 하면 칼같이 해야 돼요. 그 기준은 뭐다? 어제 나왔던 일봉입니다. 어제 나왔던 요 일봉 있죠? 이게 더 이상 깨지면 안 돼요. 더 이상 깨지면 안 되고요. 결국 이 안에 박스권에서 그림이 만들어질 거라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왔던 어제 일봉을 기준으로 손절선을 잡고 그 안에 현재가부터 이 부분을 분할 매수로서 대응을 하신 후에 만약에 손절선이 벗어나면 어떻게 해드리죠? 바로 코인킹에서 추가 대응 영상 올려드리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 정리 한번 하자면 1차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홀딩, 그러면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가져가시고 코인킹 영상 기다려보시면 되고요. 2차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과 지금 대응하시는 분들은 일봉상 저점, 그리고 2차 지지로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1차 손절이 나가더라도 기다려 볼 것. 그때 코인킹에서 대응 영상 나오면 그거 보고 접근하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봉상으로 대응 방법 말씀드렸는데요. 일봉상으로 양봉인 걸 어떻게 확인하냐고 하시면 이것도 정말 어렵지 않아요. 바로 잘 보시면 일봉상 다 양봉이기 때문이에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일봉이 반드시 손절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손절을 하면 다음 영상에서 손절 컷이 나면 대응 영상 올려드리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라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진환 대표님이 보시기에 올라갈 것 같으세요? 내려갈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비트코인을 잡아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산과 두 번째 산의 높이를 봤을 때 두 번째 산은 산의 높이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 저는 하방 쪽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구간을 보면 9월까지도 넘어가신다는 흐름 아니세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현재 산의 높이의 문제일 뿐이지 아직까지 하방을 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방을 본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하방을 본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봉상 양봉이 깨졌을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게 깨지지 않으면 아직까지 이걸 내려온다라고 섣불리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거는 너무 오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일봉을 기준으로 먼저 트레이딩을 하는 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코린이 분들에게 대응을 하는 첫 번째 규칙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해서든 비트코인이 계속 올리고 있어요. 지금 지난 영상에서 첫 번째 산과 두 번째 산에서 제가 이 매물대 보러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매물대 보려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장대로 올려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모든 코인들이 그 이상, 예를 들어 모든 코인들이 그 이상을 만약 간다라고 하면 남은 20일 동안 정말 이 이상을 보는 거라면 비트코인이 어떻게 올려야겠어요? 어중간하게 올린다는 게 아니고 정말 장대로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수렴에 계속 닿고 있고 이제 비트코인은 첫 저항을 만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남은 20일 동안 이게 올린다고 한다면 정말 이거보다 더 큰 이상의 코인의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익비로 봤을 때 현재 구간은 손절이 나오면 일봉이 손절선이고요. 그게 아니면 현재 이 라인들 지지받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반드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대응 방법은 단순히 일봉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일봉 보시고 손절 나면 어떻게가 아니고 손절 나더라도 코인킹에서 바로 영상 찍고 대응법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트레이딩을 하는 전문 트레이더로서 손익비를 따져가면서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일봉을 깨지 않고 나왔던 짝수 패턴 있죠? 짝수 패턴은 상승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이 안에서 박스권에서 나오면서 일봉 깨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페이크나 아니면 이게 페이크 형식으로 나오거나 하락이 나오는 형태면 코인킹 지금 구독하시면 그 대응 영상 바로 나가니까 걱정 마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리고 있는 코인들 잘 보시면 특징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된다 했죠? 잘 보시면 고점 넘기고 있어요. 이런 거 제가 어떻게 알아 했어요? 통 같은 거. 이런 거 9월에 노리라는 거예요. 9월에 이게 만약에 좀 더 오른 상태에서 윗꼬리 달리고 내려오면 다음 달에 여기 지지받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상승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9월에 우리가 지금 짜고 있는 전략은 8월에 남은 20일 동안의 전략과 9월에 하락이 오더라도 노려야 할 애들이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 오늘 또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계속 윗꼬리 저항받고 내려오는데 이런 거 넘긴 상태에서 내려오면 다음 달에 내려오는 이 저항받고 지지받고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구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3번 4번 더 돌려보시면서 포인트들 반드시 잡으시고요. 오늘 기억할 포인트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봉 양봉이 손절선인 거 잡으시라는 거. 만약에 손절선 오지 않으면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8월에 지켜봐야 하는 코인들은 6월에 나왔던 월봉의 고점을 돌파하는 코인들은 9월에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오늘 포인트들 다 잡아드렸고요. 처음 잡아드렸던 1차 저점, 2차 저점, 그리고 지금 포인트에서 매매 못하시는 분들까지 매매 전략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많이 구독자분들 늘려주셨고요. 5만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요 수 대비 7호여에서 이 고객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시는 성원이 정말 벅찰 정도로 너무 감동하고 있고요. 댓글에서 정말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는데 그게 좋은 의견이든 나쁜 의견이든 저는 저한테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리딩만 거의 5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자분들이 그런 말을 하시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꼭 이 순간 대응을 정말 못하시는 분은 구독 꼭 눌러주시면 제가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매매를 못하시거나 아니면 저점에서 잡지 못하시고 올라갔을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제가 대응할지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와 분석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 대표였습니다.